전자기호도 바로 하면 아는 내용이 물리원이랑 많이 겹치니까 이거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물리원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다 가져왔어. 아는 거죠.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아는 거고, 원형 전류로 바로 가면 이것도 아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전류 방향을 오른손 전류 그리고 돌아가는 거를 요거를 자기장으로 했는데, 돌아가는 걸로 했는데 이제 직선 도선에서 돌아가는 걸로 했고, 원형 도선은 이제 똑같은 원리로 하면은 결과가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고 해서 정 가운데는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거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원형 도선의 경우는 오른손 내 손가락을 전류로 하면은 이제 이 정 가운데서는 엄지손가락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다. 아는 거고. 그래서 이때 전류 방향은 자기장의 세기, 이때 전류 방향,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떨어진 거리. 알고 있는 거고, 요거는 B는 2R분의 뮤제로 I인데 K 프라임으로 보통 하죠. K 프라임 R분의 I. 그래서 왜 K 프라임을 쓰냐면 직선 도선이 2파이 R분의 뮤제로 I였어. 그리고 원형 도선은 2R분의 뮤제로 I. 라서 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K 프라임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원형 전선을 여러 번 꼬아서 만든 걸 솔레노이드라고 하고, 보통 N번 꼬았다고 하죠. 그래서 방향은 똑같아. 내 손가락이 전류를 하면은 이제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고, 솔레노이드는 특징이 이 안에만 지금 자기장이 있어서 직선의 형태가 되어 있고, 바깥에는 자기장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철가루가 뿌려져 있어. 그래서 솔레노이드 자기장은 외부에는 자기장이 없고 내부에만 일정한 세기의 자기장이 흐르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자기장 세기는 우리가 전류에만 비례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뮤제로 Ni, 가문 횟수가 많고 전류 세기가 세면은 센데 우리 그냥 보통 K 프라임 프라임, K 프라임 Ni 이렇게 대충 하죠. 그래서 내부의 모든 것의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 이런 특징이 있고 아는 거고, 전자기 요도도 아는 건데, 코일은 그냥 코일이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에 갑자기 전류가 흘러. 즉, 전기가 생겼죠. 이거 우리가 전자기 요도라고 하는데,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하면 가만히 있는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은 자석에 움직이니까 위치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도 바뀌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는데, 자석에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게 코일에서 전기가 생기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있는 게 전기로 된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성립이 안 해요. 성립을 안 하는데, 역학적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더한 총 에너지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호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속의 변화하면 코일 유도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 뭔 소리냐면, 유도기전력은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러한 전압,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을 뜻해. 유도기전력은 유조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을 뜻하고요. 기가 일어날 기, 전기가 전류를 일어나게 해서 흐르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힘, 즉 전압. 그래서 유도기전력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을 뜻하는 거고, 유도전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흐르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고, 이때 정확한 용어가 알아야 되는 게 자기력 산속 또는 자속, 자기산속, 자기력 산속.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요거를 뜻하는 단어가 계속 바뀌는데, 코일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을 뜻해요. 코일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 그래서 자기장이 자석을 가까이 하면 자기장이 강해요. 자석을 멀리 하면 자기장이 약해. 이걸 뭐로 표현을 하냐면 자기선속으로 표현을 하는데, 코일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자석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를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게 나타내는 걸 요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파이 b 파이라고 우리가 파이 프사이 뭐라 하더라?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파이나 프사이 b라고 이거 파이 b 프사이 p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b 곱하기 a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요거는 오른쪽에 그림을 봐야 되는데 요렇게 생긴 요 면 코일이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면이 공간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죠. 그때 이 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총량은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을 하면 된다. 만약에 2B가 되면은 2배로 더 많이 통과하겠죠. 자기장이 2배로 더 많이 통과하면 처음보다 훨씬 더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력 선속이 더 많은 거고 그러면 그 값은 2B 곱하기 A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면적을 코일의 단면적, 우리는 코일의 잔자기 요도가 생기는 걸 볼 거니까 코일의 단면적을 자기장이 얼마나 많이 통과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값이 자기력선 속이야. 그리고 요때 전자기 요도가 발생할 때는 이 코일을 통과하는 요 자기장의 총량이 변하면 그러면 유도 전류 그러면 전자기 요도가 생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감은 숫자가 많을수록 그래서 코일을 많이 감으면 또 이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많을수록 변화가 클수록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이 변할수록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쓰려면은 자석을 빠르게 강한 자석을 쓰고 강한 자석을 써야 이게 많이 변하겠죠. 그리고 빠르게 자석을 움직이면 또 많이 변하겠죠. 그리고 또 코일을 많이 감으면 이제 또 많이 유도 기전력이 더 생기게 돼요. 공식도 우리가 물리 원태 배웠지. 방향은 우리가 렌츠의 법칙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아내는 법칙인데 이거는 전자기적인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력선 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생기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N극이 오면은 오지마 해서 전자기 유도는 초록색으로 하면 N극, S극 이렇게 우리가 전자기 유도를 할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이렇게 만드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 그쵸? 그래서 N극 S극 이렇게 되니까 오지마 이렇게 하고 그럼 B에서 A로 가는구나. B에서 A. 그래서 코일의 위쪽이 N극, 코일의 아래쪽이 S극, 청력을 주게 되죠. 그래서 항상 무조건 접근하면 청력, 그리고 멀어지면 인력. 그래서 왜냐하면 변화를 싫어하니까 자석이 오면 오지마, 자석이 멀어지면 가지마 하고 오면 청력, 멀어지면 인력. 이 작용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N극이 멀어지면 가지마 해서 붙잡아야 되니까 위가 S극, 가지마 S극, 그리고 아래가 N극이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니까 전류가 이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네. 그래서 전류는 A에서 B로 코일의 위쪽이 S극, N극, 가지마 인력 그리고 S극이 오니까 오지마 해서 오지마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요거랑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A에서 B로 코일의 위쪽이 S, 아래가 N극 힘은 인력 인력이래. 힘은 청력. 오지마 청력. 그리고 이번엔 S극이 가면은 가지마 잡아야 되니까 N극 S극.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B에서 A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B에서 A로 가고 위에가 N, 아래가 S. 이때 힘은 가지마 인력.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고 전자기호도를 우리가 많은 곳에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가 전자기 유도. 그래서 이게 자석이나 코일의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은 전기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크가 대표적인 전자기 유도인데 진동판이 있고 여기에 코일이
묶여 있고 그리고 자석이 있죠. 그래서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진동판이랑 엮여 있어서 소리가 진동판을 때리고 이 코일이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코일이 우리 목소리의 진동수에 해당하는 만큼 똑같은 진동수로 떨리면 우리 자석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요 진동이 전기 신호로 이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신호가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서 마이크를 통해 우리가 사람의 음성이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죠. 스피커는 이제 전자기 유도는 아니고 비슷한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을 만들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거꾸로 전기가 자석이 되어서 움직인다. 거꾸로. 그래서 이제 목소리 같은 게 전기 신호가 이제 컴퓨터로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스피커로 이제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음악이 전기 신호로 되어서 이제 재생을 하면 컴퓨터 안에서 이제 전기 신호로 이제 여기 전기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 그게 전기 신호가 코일을 따라서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재생이 되죠. 그럼 전류가 흐르니까 코일이 자기장을 만들고 코일이 자석이 돼서 여기 붙어있는 자석과 이제 청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가 계속 진동을 하면서 바뀌면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코일이 이제 자석이 돼서 똑같이 인력 전력이 작용하면서 이제 계속 진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진동판까지 진동이 되면서 거꾸로 소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건 전자기 유도죠. 그래서 요 사진은 이번에 블로그에서 찾았는데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코일로 변하는 전류를 만들어. 그래서 코일이 하나가 여기 있으면 여기다 이제 변하는 전류를 만들어서 넣어. 그러면 얘가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죠. 이 변하는 자기장이 요 금속판에 냄비에 이제 변하는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 유도 전류를 우리가 에디 커런트라고 해요. 맴돌이 전류. 그래서 금속 표면에 유도 전류가 엄청나게 생겨서 흐르게 되고 이때 전류가 흐르면 항상 열이 발생을 해요. 전류에 의한 열이 발생해서 금속 냄비가 뜨거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요즘에 요거 인덕션 레인지 많이 쓰죠. 그리고 즉 자기장이 변해서 자기력 선속이 변해서 그래서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서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갑자기 전기가 생기는 거야.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그거 우리가 발전에 쓰죠. 그래서 요 사각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돌리면은 많아졌다 줄어졌다 많아졌다 줄어졌다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가 계속 흐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각 도선을 회전시키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하고 유도전류가 생기고 즉 전기가 생긴다. 그래서 사각 도선을 회전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이 돌릴 수도 있지만 힘드니까 바람에 돌리면 풍력발전, 불을 이용하면 화력발전, 떨어지는 물을 이용하면 수력발전 등등이 있었다. 이거 우리 중학생 때 배웠던 거고 고1 때도 배우나?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특이한데 카드 리더기 안에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버스 카드를 띡 대면은 얘는 뭐 건전지도 없고 카드에 건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까이만 대면은 띡 하면서 이제 갑자기 전기 흐르면서 작동이 되잖아. 그래서 카드 리더기 안에 코일이 있고 카드에는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자석이 있죠. 그래서 자석이 있는 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그러면 이제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카드 리더기에 이제 기계에 갑자기 전기가 흐르면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작동하니까 여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식을 해서 전자제품이 작동을 한다. 비슷하게 공항 검색대, 금속 탐지기도 똑같이 이제 뭐 비슷하게 하겠죠. 그래서 금속이 있으면 이제 갑자기 뭔가 전류가 흐르면서 탐지를 하는 그러한 역할. 이것도 휴대전화 무선 충전도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요거랑 비슷해. 이제 요 위에다 휴대전화를 놓는 느낌이죠. 그래서 변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는 전류를 흘려서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코일이 있고 얘가 변하는 자기장을 만드니까 휴대전화에 이제 유도 전류가 생겨서
배터리가 방전돼서 하나도 전기가 안 흘렀는데 갑자기 전류가 생겨서 흐르니까 충전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를 충전하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이 있었죠. 이건 그냥 우리 외우고 있지.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psi b, psi b인지 파이 b인지 하여튼 그렇고, 이제 요거는 BA. 근데 이게 델타 t분의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dt분의 d BA, 즉 사실상 미분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미분 문제는 별로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어렵게 나오면 미분 문제도 나와야 돼. 나올 수도 있어. 미분은 각자 알아서 할 거라 믿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부호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코일의 감은 개수를 n.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개선속이라고 하는데 BA로 우리가 한다. 그래서 유도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개선속이 빠르게 많이 변하면 되니까 빠르게 접근항과 멀어지게 해서 델타 t를 줄이거나 감은 개수를 늘리거나 센 자석을 사용을 하거나 하면 되고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요만큼이 있는데, 그래서 평범하게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면은 변하지 않아.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면은 자기선적의 변화가 없어서 0에서 2초 구간은 전류가 흐르지 않죠. 유도 전류가 없어. 그래서 2초에서 4초인 구간만 자기장이 변해서 요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의 자기장의 총량이 변하니까 여기만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일단 먼저 유조전류 방향은 이게 들어가는 게 세진다. 사각도선을 통과하는 x가 증가를 한다.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방해를 해야지. 그래서 요게 유도를 하겠죠. 요걸 유도를 하려면은 내가 볼 땐 요렇게 해야 돼. 그래서 A에서 B로 이렇게 전자기 유도가 되고, 요건 우리가 반시계 방향이라 하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요거를 계산할 때 보통 우리가 n은 다 항상 1이야. 우리 수준에서 n은 1인가 봐. 그래서 코일이 하나니까 한 번 감았으니까 n이 1이고, 파이 b, psi b는 b 곱하기 a인데 이렇고요. 근데 b가 변화 dt분의 psi b 요거를 변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면적은 자기선속에 통과하는 이 면적은 일정하거든요. 변하는 건 b만 변해. 그래서 a는 상수니까 일정하니까 앞으로 나오고 t분의 b. 근데 이게 2초에 1b만큼 증가하잖아. 그래서 요거는 a 곱하기 2초에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는 계산을 다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ab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특이한 게 얘는 이제 사각도선이 자기장 영역을 들어가니까 이건 자기장은 일정한데 일정한 자기장이 있는데 요 면적이 증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여기 있을 때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제로니까 변화가 없어. 아예 완전히 다 들어가 있으면은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BA로 다 통과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변화는 제로야. 계속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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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니까 변화는 제로야. 그러니까 전류가 언제 흐르냐면 걸쳐 있을 때만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얼마나 흐르는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n은 항상 1이고 파이 b는 b 곱하기 a를 해야 되는데 자기장의 b는 일정한데 이 면적, 코일을 통과하는 면적이 이게 변해요. 왜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v는 t분의 x겠지. 그러니까 이 면적은 요 길이, 요 x라는 길이는 vt만큼 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점점 늘어나죠. 즉, 요 길이가 늘어나니까 요 통과하는 요 면적은 계속 늘어나는 거야. 요 면적이 뭐죠? x 곱하기 l, vt 곱하기 l. 그래서 BA를 해야 되는데 이게 B,
B는 일정하고 면적이 변해 L 곱하기 X, 즉 L 곱하기 VT. 여기는 그냥 LX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BLX, BLX 델타 T분의 BLX. B랑 L은 일정하니까, 그래서 B, L, V. 아니면 그냥 요거를 똑같이 대입을 해서 TT 나누면 돼요. 그래서 델타 X는 V 델타 T다. 그래서 유도기 전력 V는 BLV 라고 우리가 공식을 그냥 깔끔하게 외우고 있죠. 근데 물리2에서는 이제 공식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요거를 아예 그냥 다 할 수 있어야 돼. 요거를 그냥 아예 외우고서 우리가 유도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새로 보는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 공식을 아예 외우고서 다 내가 알려줬어. 파이 b 구하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b 하고, 그래서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b 순서대로 하라고 내가 다 연습을 한 거야. 순서대로 하라고 내가 일부러 프린트 이렇게 해놨고, 똑같이 요거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요거가 dt분의 d 파이 b를 해야 돼. 알아서 나오면 하죠. 유도 전류 방향은 이게 들어가는 게 증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싫으니까 요거를 유도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를 할 거고, 요거는 반시계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물리원 문제를 풀죠. 어디까지 풀 거냐면 여기까지만 풀죠. 오늘의 목표 여기까지 다 물리원 문제야. 근데 물리2니까 우리 좀 계산 들어가 있고 그런 위주로 좀 많이 풀게요. 미분을 하면 쉬운데 그냥 원시적으로 풀어보죠. 이게 잠깐만, T1일 때 유도전류가 시계 방향이래. 즉 뭘 유도했냐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유도했죠. 그냥 여기다 쓰자. 요걸 유도했지. 좀 더 그냥 이렇게 할까? 유도한 거를 파란색으로 여기다 쓸게. 그래서 한글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걸 유도했거든요. 요거를 들어가니까 요걸 유도했죠. 왜 그랬을까? 이게 증가하니까. 이게 증가했으니까 이렇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여기 튀어나오는 방향이었고 마이너스가 저기 들어가는 방향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는 시계 방향을 그냥 플러스로 하죠. 여기서 이렇게 줬으니까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요, 시계 방향이 플러스면 여기서는 일단 구해보자.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A인데, 여기서 A는 면적을 일정하겠지. B만 변하잖아. 그래서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A.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상 요 그래프의 기울기야.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사실상 기울기 t분의 b, 요 기울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해보면 그냥 똑같이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1이라고 치면은 0에서 요 한 칸일 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없죠. 그래서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변화가 0이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번에 거꾸로 요 구간은 요게 감소죠. 줄어들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유도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유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전류까지 이렇게. 그럼 요 방향은 뭐야?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사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똑같은 전류가 생기는데, 똑같은 전류가 생기지 기울기 일정하니까. 그쵸? 공식에 의해서 해보면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거잖아. 봐봐. 이것만 해줄게. 들어가는 게 증가. 들어가는 거 갑자기 증가하네? 증가하면 안 되는데? 그럼 똑같이 요거 유도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1, 2, 3, 4 했고 다섯 번째 칸은 여기는 전류가 없고 여섯 번째 칸은 안 봐도 했죠. 여기서 했죠. 아,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유도 전류가 똑같구나. 기울기가 이제 2배죠. 똑같은 시간에 4칸이나 올라갔죠. 요거보다 기울기가 2배니까 전류는 2배 더 생길 거고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요거랑 같은 방향이 생기죠. 바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요게 미분이란 거 사실상 기울기란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이렇게 그냥 할 수 있고 그래서 T2일 때 유조전류 방향은 T2일 때 유조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계 방향 틀렸고 T3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야. 틀렸고 유조전류 세기는 T2일 때가 T4일 때보다 2배 작죠. 맞아. 답은 디귿. 그래서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분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즉 기울기가 미분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하는 거 귀찮아. 빠르게 할 거고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한쪽, 두 번째 쪽 이렇게 있고 이제 첫 번째 이 영역에서 자기장이 변할 때 그리고 이 영역은 변하지 않고 1 영역에서 자기장이 변할 때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0에서 2를 보면 일단 공식 먼저 보자. V는 마이너스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A를 해야 되는데 면적이 다르네? 면적이 다르네?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n은 1이고 마이너스 a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를 해야 돼. 근데 면적이 달라. 여긴 s, 여긴 es. 요거를 알아야 되고 0에서 2초 구간은 1은 가만히 있고 2만 변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v는 2만 변하거든. 그래서 1에서는 전자기 유도가 없고 2에서만 전자기 유도가 있어. 그래서 a가 면적이 es. 그리고 시간이 2초 동안에 1 감소. 델타 t분의 1 감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s 대충 이런 느낌이고 그럼 2에서 4초를 해보자. v 상관없죠. 4초 v는 마이너스 2에서 4초 구간은 2에서 6초 구간은 1만 변하죠. 여기선 전자기후도 없고 여기선 전자기후도 있고 그 값은 넓이 곱하기 시간 4초 동안에 마이너스 2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0에서 2초와 2에서 6초는 여기가 유도기준력 2배, 여기는 1배. 2배 차이 나죠? 그리고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방향을 뭐로 해야 되지? 그냥 여기서 하자.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게 여기서는 잠깐만요. 여기도 플러스구나. 마이너스니까 둘 다 지금 들어가는 게 감소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감소니까 들어가는 걸 유도하니까 둘 다 들어가는 걸 유도하니까 들어가는 걸 유도 이렇게 되겠네. 들어가는 걸 유도. 그래서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된다. 전류 시계 방향 맞고 3초와 5초일 때 3초일 때는 5초일 때는 전류 방향이 똑같아. 그리고 전류 세기는 1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큰 거야. 잘못했어. 이 그래프를 그리면 1초일 때가 잠깐 2, 4, 6 2, 4, 6 2초까지가 이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6초까지 그리고 답은 B역 V는 BLV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V 곱하기 L이 면적이 되는 거야. V 곱하기 L이 여기 면적. 그래서 여기가 L이야. 여기가 L이야. 여기가 EL이야. 그래서 면적이 다르고 속력 또한 달라. A는 V, B는 EV, C는 EV. 그리고 속력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 A는 마이너스 B, L, V, B는
마이너스 B 그냥 L dv. C는 마이너스 B 2L dv 해서 1대 2대 4의 전압이 돼요. 그래서 저항이 모두 같으니까 전압이 1대 2대 4면 전류는 1대 2대 4 되겠지. 그래서 전류는 같다 틀리고 전류 세기가 2배다 틀리고, 그래서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 B, C가 보면요 걸쳐 있기 때문에 셋 다 전적 유도가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방향이 감소해. 감소하면 안 되는데 요걸 유도하겠지. 그러니까 요 방향이야. 요걸 유도하니까 들어가는 걸 유도해서 시계 방향이네. 맞죠? 답은 기억. 그래서 요걸 바로 가면은 이제 얘가 들어갈 건데 0초일 때 0이 여기가 0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가 2cm긴 하네. 그래서 이제 5초일 때 딱 여기 있겠다. 5초일 때 여기 있으면 전적 유도가 이미 되고 있지. 그럼 여기 있을 때가 4초야. 4초일 때 전적 유도가 돼서 5초에서 정 가운데였다가 6초일 때까지 전적 유도가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전적 유도가 언제 되냐면 0에서 4초까지는 없어. 4에서 6초에서 한 번 있어. 그때 뭐가 있냐면 갑자기 요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B제로로 증가를 하죠. 자기장이 B제로 증가하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유도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유도를 하는 거야. 일단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라고 할 거니까 플러스 방향의 전기가 생겨. V는 B, B0, L 2cm. 그냥 L이 다 2cm로 똑같으니까 그냥 L이라고 쓸게. B, L, V는 1이네. 그냥 V라고 할게요. L은 2, V는 1 cm 이렇게 쓸 거야. 이래서 4에서 6초가 플러스 방향으로 유도하니까 지금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제 6초부터 또 여기까지 갈 때 여기 또 9초겠지? 6에서 9초까지는 또 이제 전류가 없을 거야. 그랬다가 여기 걸쳐서 이제 요 아예 다 들어가 있을 때는 자기장에 변하지 않으니까 자기선적이 변하지 않으니까 없었고, 여기 이번에 걸칠 때 6에서 6이래 9에서 11 9에서 11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0에서 B제로 간 것처럼 B제로에서 2B제로 가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엔 사실상 B제로만 증가하는 거 보여? 똑같이 들어가는 거 B제로만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요걸 유도하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V는 똑같이 마이너스 B0 LV. 그래서 마이너스 보긴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고 똑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14초까지는 이제 또 11초에서 14초는 또 전류가 없어. 그랬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 가는 14에서 16초 구간을 보면 여기는 이제 거꾸로 14에서 16은 거꾸로 전체적으로 보면 2B에서 마이너스 B 위로 가는 거에서 아래로 B니까 3이나 변하는 거 보여? 2B에서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사실상 0에서 3B가 되는 거랑 비슷한 그런 엄청난 자기장의 변화야. 여기서는 사실상 튀어나오는 게 3B제로나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선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위로 가는 거 2B였다가 아래로 1B니까 사실상 아래로 3B만큼 감소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네. 아래로 2B였다가 위로 1B니까 사실상 위로 3B만큼 갑자기 자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진 거야. 이렇게 많아지면 안 되는데 들어가는 걸 유도를 하겠지. 그러니까 요 방향이니까 이제는 마이너스 방향이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그 크기는 B는
마이너스 사실상 요만큼이면 변하니까 3b L V.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방향이 다르니까 플러스라고 하자.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돼 있네.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해야지. 부호를 그냥 바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전류 부호가 나올 건데 3b 전압이 3배니까 하나 둘 셋 여기로 가면 되겠네. 이따가 또 이제 16초에서 19초는 또 없을 거고 이제 19에서 20을 갈 때는 이제 사실상 요거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B만큼 반하는데 이게 B가 감소. 감소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증가, 유도를 할 거고 이거는 요 방향이니까 반시계니까 플러스네. V는 플러스 BLV.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5초일 때 유도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시계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 13초일 때 유도전류 0이고요. 얘네가 걸칠 때만 유도전류가 생기고 그리고 유도전류 세기는 10과 15를 보면은 10일 때가 15보다 작은 거 맞네. 맞아. 답은 니은 디귿. 그래서 요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 이제 이 그래프를 잘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사실상 B 차이 날 때 전류가 크기가 똑같다. 여기서 아예 부호가 바뀌면은 와장창 유도전류가 많이 생기는데 2 플러스 2B에서 마이너스 B면 사실상 마이너스 3B야. 그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 나올 때는 1B 차이 나니까 1만큼 되는 거 볼 수 있고 이 그래프 형태를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돼.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건데 그냥 바로 보면 이게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거든.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이니까 요거를 유도했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 왜 유도했을까? 1 구간에서는 자기장이 증가를 하니까 증가하는 거 싫으니까 반대로 유도해야 돼. 근데 들어가는 걸 유도를 했어. 왜냐면 여기가 튀어나오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B1은 튀어나오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서 이런 전류를 유도를 했고요. 그때 V는 마이너스 B1 L V겠죠. 근데 이 구역, 그래서 여기서 1에서 2 사이 갈 때 0에서 1이 B1 차이가 날 때 요거였어. 1에서 2는 유도 전류가 없거든요. 왜냐면 1과 2가 똑같으니까. 똑같아야 유도 전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고 이제 2에서 3으로 갈 때는 2에서 3으로 갈 때는 여기죠. 2에서 3으로 갈 때. 여기서 사실상 2배나 전류가 차이가 나네. 왜 그럴까? 자기장이 갑자기 여기서는 자기장이 B1만큼 차이가 났는데 근데 여기서는 전류가 2배니까 자기장이 2배가 차이가 나야 돼. 자기장이 2배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3B1이냐 아니면은 반대 부호로 마이너스 B1이냐 요거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근데 그냥 빠르게 하고 있는 건데 귀찮아서 아니 머리를 쓰는 거야. 보면은 봐봐. 여기서 플러스 B1 여기서 들어가는 거 B1 들어가는 거 B1이니까 전류가 똑같았어. 여기서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3배가 된 거죠. 근데 빠져나올 때는 얘가 플러스라고 해봐. 얘는 빠져나올 때는 이제 B1 차이만 나니까 그냥 요거잖아. 여기서 B, 여기서 B, 여기서 3B, 여기서 B 이렇게 차이가 났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봐봐.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1이면 여기서 B만큼 차이가 나고 차이 없고 여기서 차이가 2B만큼 나야 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B1이었으면 3B1이냐 마이너스 B1이냐 그렇게 되는 건데 3에서 나갈 때가 B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B에서 나가는 거였으면 여기는 이제 전류가 3I0가 나와야 돼.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네가 마이너스 B1이구나 알게 돼요. 이해하나? 이 그래프 가지고 이해하나? 빠르게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여기는 반대 방향 B1이다. 그래서 크기는 B1, B1, B1인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답은 2번. 빠르게 문제를 머리를 써서 그냥 해야 돼. 그래서 매우 비슷한 문제인데 얘도 똑같아. 그래서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는데
P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 지나갈 때 1지역 지나갈 때 마이너스 I1이래. 1에서 2지역 지나갈 때는 3i0, 3i 말이 안 나와. 3i 마이너스 i, 3i 2에서 나갈 때는 2i에. 요거를 보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1에서 2를 갈 때 자기장의 차이는 B1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1에서 2 사이 여기를 갈 때는 그냥 B1 요거 줄게. 그냥 B라고 할게. B의 차이가 났다가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3이니까 3B만큼 차이가 나야겠네. B만큼 차이가 날 때 I. 여기서는 3B만큼 차이가 나야 전류가 3I가 되겠지. 2에서 나올 때는 이번에는 2B만큼 차이가 나야겠지. 그쵸? 그래서 들어갈 때 B, 나올 때 2B. 해서 얘네 자기장의 크기는 B고 2B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바로 되니? 이제 여기서 두 개가 1에서 2로 건너갈 때 3B만큼 차이가 나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부가 다르다는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류 방향이 이 1구역에 갈 때는 B1이 증가를 하잖아. 그러면은 B1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를 할 건데 이게 마이너스라고. 즉 시계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요거 방향을 유도를 했어. 요거는 튀어나오는 거야. 튀어나온 걸 왜 유도했어? 얘가 들어가는 거 증가니까. 갑자기 들어가면 자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싫어 해서 반대로 유도한 거죠. 그래서 B1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3B만큼 차이가 나야 되니까 얘는 튀어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1에서 2를 건너갈 때 사실상 튀어나오는 게 3B가 증가하는 거죠. 너무 증가한다. 반대 유도, 즉 들어가는 거 시계 방향 해서 플러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구나. 자기장을 알아냈구나. 여기까지는 2번 여기까지는 쉬웠는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Q가 갈 때를 해야 되죠. 그래서 Q가 갈 때를 보면은 요거 알아낸 거 기울고 Q가 갈 때를 보면은 Q는 일단 들어갈 때 나올 때만 전자기 요도가 될 거야. 왜냐면 요 안에 있으면 사실상 이제 Q를 지나는 자기력선이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변하는 건 없어. 절반씩 애매하게 흐르긴 하지만 그 양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아예 완전히 들어갔을 땐 전류가 0이야.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만 전류가 흘러. 그 흐르는 양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Q는 BLV를 할 거야. BLV. 근데 여기 V가 이렇게 V로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L이야. 근데 여기가 얘는 반반 다르잖아. 여기가 2분의 L, 여기 2분의 L. 나눠서 계산을 할게. 그래서 요거는 특이한 문제인데 반반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가 통째로 가면 좋으나 이제 나눠서 계산을 할 건데 보면은 오른쪽 왼쪽을 하죠. 그래서 Q는 이제 일단 첫 번째 들어갈 때 진입을 할 때 보면은 오른쪽은 이게 증가한다. 이게 EP만큼 증가하잖아. 들어가는 거 증가하면 안 되는데 요걸 유도하겠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부호가 뭐야? 이렇게 하는 건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 그래서 오른쪽이 플러스 유도를 해서 기전력을 만들 거고 왼쪽은 이게 증가를 하죠. 들어가는 거 싫은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요걸 유도하겠지. 요거는 마이너스 부호야. 그래서 진입을 할 때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부호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B L V. 그래서 여기 왼쪽은 B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제 그냥 얘는 플러스를 쓸게. 오른쪽은 2B 2분의 L V. 그래서 진입할 때 전압이 BLV 마이너스 2분의 LV 2분의 1 BLV가 돼요. 처음에 요걸 안 했네. 그래서 I0가 뭔지 안 했다. 처음에 I0는 요거를 우리가 안 했는데 요거는 뭐였냐면 BLV가
BLV일 때가 I0였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뭐냐면은 플러스 2분의 1 I0.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유도기 전력이 더 세고, 이때는 2분의 1 BLV가 나오는 거는 BLV일 때 I0의 크기였으면 2분의 1 BLV이면은 2분의 1 I0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에 2분의 1 BLV, 2분의 1 I0, 처음에 2분의 1 I0.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완전히 들어갔을 때는 제로가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밖으로 나올 때는 거꾸로 오니까 반대 방향으로 전자를 유도가 되겠죠. 이렇게 답은 2번.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문제고, 근데 문제가 하나하나 진화를 하면서 수준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겠지. 처음엔 기본, 이제는 왔다 갔다, 이제 거꾸로 유두절류 보고 자기장 알기, 거꾸로 유두절류 보고 자기장 안 다음에 반반씩 나눠서 하기. 점점 문제가 업그레이드 되죠. 이번에는 비슷한 건데, 이번엔 거꾸로 이제 속력을 바꿨죠. 방향은 모두 수직으로 들어간다네. 자기장 크기도 좋고 방향도 다 좋네. 어렵게 내면 뭔가를 안 알려주겠죠? 거꾸로. 어렵게 내려면 유도 전류를 주고서 뭔가 안 알려주고서 구하라고 하겠네.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갈 때 얘는 그냥 영역도 좁고,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그냥 유도 전류가 생기겠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처음엔 없다가 이제 여기 가면 처음에 없다가 어디까지 해야겠다.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얘가 D까지 갈 때는 전류가 없다가 이제 D만큼 와서 여기 걸쳐가지고 들어갈 때 V가 BLV가 되겠죠. 얘가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니까 이거는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거고, 그 방향은 즉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반식의 방향 해서 플러스 전류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BLV가 될 거야. 여기서는 이제 D에서 ED 갈 때도 여기도 차이가 B였고 똑같이 차이가 B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구나. 여기서도 잠깐만. V가 다르네. EV다. BL, EV라고 해야겠구나. EBLV네. 전압이 여기서 들어갈 때 E, 들어갈 때 E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3부터 4, 5 갈 때는 속력이 느려졌는데 3에서 4를 갈 때는 얘가 사실상 자기장이 B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리고 이번엔 약해졌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BLV가 될 거야. 여기서 이제 이게 감소라니까 들어가는 걸 유도하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가 됐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유도를 할 거야. 여기서 나갈 때도 B만큼 차이가 날 건데, 요때도 이제 B가 또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얘도 이렇게 되겠지. 전류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5D 지날 때 유도 전류 방향은 1.5D면 요거죠. 그래서 이게 반식의 방향이니까 반식의 마이너스 y 틀렸어. 유도 전류 세기는 1.5가 4.5보다 큰 거 맞아. 2배 크죠? 그리고 유도 전류 방향은 2.5일 때와 3.5일 때가 서로 반대 방향 맞아. 답은 니은디귿.